제 오른손에 깃든 흑룡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움비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인간은 아주 방탕하게 우당탕 살다가 탕탕당해서 나락의 인생으로 팅그리 퉁땅땅 떨어진 뒤 사상 최대 레이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육체적 심리적 성장을 이뤄낸 그 캐릭터 주인공인 작품 조조의 기묘한 모험 7부 스틸볼런의 주인공 조니 조스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800년대 말 북미 대륙 미국의 개척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던 한 무리의 인디언 부족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들이 금기시하던 물건 백인의 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갖는 행위는 부족과 조상에 대한 배신이라며 머리 가죽을 벗겨 벌을 주겠다는 남성은 누군가를 쫓기 시작하죠. 하지만 추격을 피하다 못해 더 빠른 속도로 가속하기 시작한 남자. 백인들이 단거리 경기 주법을 구사하면서 추격을 뿌리쳐 나가는데 결국 말의 체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따라잡히려던 순간 말 밑으로 몸을 던진 결과 말에게 차여 바위 위로 도망치자 그 모습을 지켜만 볼 생각이 없던 추격자들이 활에 치켜드는데 기묘하게도 자취를 감춰버린 남자. 잠시 후 다른 곳에서 나타나더니 자신의 누나를 만나 일단 뒤지게 맞고 백인의 책에 대한 사죄를 하라며 혼쭐이 났는데 남자는 백인의 책이 부족에 대한 모욕이 아닌 적의 문화를 아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 설명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선조들의 땅에서 쫓겨난 게 아닌 돈이라는 개념에 의해 소유자가 바뀐 것이라며 한 신문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적힌 내용은 어떤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것과 그 레이스의 상금이 5천만 달러라는 것, 그리고 그 레이스에서 거금을 손에 넣어 빼앗긴 선조들의 땅을 되찾겠다는 남자 샌드맨. 그리고 그 시각 레이스 참여를 위해 수많은 도전자들이 모이며 주최자 스티븐 스틸의 사상 최대 규모 레이스 스틸볼런의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1890年アメリカ太平洋サンディエゴビーチをスタートしゴールをニューヨークとする人類史上初の乗馬による北米大陸横断レーススティールボールランレースが開催された。 이번 레이스의 정체성을 개척 정신이라고 강조한 스틸은 그 누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을 포함한 어떤 주행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며 그저 단 한 필의 말,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주파할 것을 강조합니다. このレースに失敗なんか存在しない。存在するのは冒険者だけだ。 참가번호 636번으로 레이스에 참여하는 한 남자. 셰펠이라는 익숙한 성과 기묘한 구체가 보이던 그때 요호. 자이로의 구체에 손을 내미던 한 소매치기. 하지만 기묘한 표정으로 쓰러지면서 바로 제압되고 마는데 곧바로 구체가 마음에 안 든다며 도발하며 총구를 들이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자신에게 상대도 안 될 거라며 무시하자 やれ。ただしそれが合図になる。 기회이자 신호를 건네는 자이로. 두 사람 사이에서 찰나의 긴장감이 흐르자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굴지 말라며 태도가 바뀐 소매치기. 그런데 그때 보안관이 등장하며 빈틈이 생기자 순식간에 자이로의 손을 떠난 구체는 몸 위에서 잠시 회전한 뒤 돌아오는데 마치 몸에 소용돌이가 생긴 듯 구치가 있던 자리가 점점 회전하며 그 힘을 더해가던 순간 소매치기에게 총을 놓으라며 자비를 베풀자 초반 잡스러운 악역트. 조언을 개같이 듣기 싫어하죠. 소매치기가 쓰러지고 보안관은 둘의 싸움을 공정한 결투라고 인정하면서 소란은 마무리됩니다. 그때 그 결투를 지켜보며 자이로의 구체, 철구의 회전을 기묘하게 바라보던 한 남자. 다리가 불편한 듯 휠체어의 탄체로 다가와 멋대로 손을 대고 마는데 おい触るな。まだ回転している。この物語は僕が歩き出す物語だ。肉体がという意味ではなく青春から大人という意味で。 잠시 시간을 돌려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남자 조니 조스타. 조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천부적인 능력으로 말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느끼는 게 가능했던 조조. 천재 기수로 성장하면서 영광과 영위 모든 것을 얻어낸 유명인으로 거듭났고 행복과 비례하는 오만함을 가지던 어느 날 여자친구의 보고 싶어하는 연극을 위해 긴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하고 마는데 남자는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며 맨디로 가달라고 부탁하지만 극 아이남의 자기 주장을 자연스럽게 무시해버리는 이 남 조조. 그런데 역으로 조조가 화를 내며 돈을 이용해 맨 뒤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남자. 그 모습에 성가시다며 다시 화를 내자 어딘가를 향해 불을 뿜어낸 총. 그리고 그 총구가 향한 곳은 조조가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조조.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간호사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몸속 장기에 이상이라도 있는 똥 싸서 냄새 안 납니다. 그로시 하지만 다급한 도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간호사. 그때 발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자 드디어 간호사가 다가오는데
사실 조조가 못 움직인 이유는 총상의 영향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그런 자신의 이용에 피를 훔치던 간호사에게 오만한 행동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조롱당하자 조조는 그제서야 지금까지의 삶을 잃고만 자신을 자각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년 후 레이스 출발지에서 기묘한 철구를 다루는 자이로와 조우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일으켜진 자신의 다리를 보고 크게 놀란 조조. 지난 2년 동안 페인의 삶을 살았던 그였기에 자이로에게 신라 같은 희망을 느끼고 방금 전 현상에 대해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단순한 우연이자 육체의 반응일 뿐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그런 설명에서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다시 철구에 손을 대던 순간 갑자기 기묘하게 회전하기 시작한 조조의 팔. 순식간에 철구에서 기둥으로 옮겨지고 맙니다. 暴いてやるその回転の正体を暴いてやるぜ! 레이스에서 우승하겠다는 자이로가 떠난 뒤 또다시 혼자 남겨지고만 조조. 하지만 방금 전 상황 속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느끼며 자이로에게서 답을 얻기 위해 레이스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시합 당일 레이스 준비를 마치고 텐트를 나선 자이로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조조의 휠체어와 울타리 너머 말에게 매달리고 있던 조조를 보게 됩니다. 전날 말을 다시 타기로 다짐한 뒤로부터 밤새도록 도전 중이었던 조조. 하지만 조조가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2년이라는 공백과 하체 문제도 있었지만 급하게 구한 말이 일반적인 말이 아닌 난폭한 성격의 나이든 진말이었기에 숙련된 기수라도 상대하기 힘들었던 것. 그리고 그 모습을 감흥없이 바라보던 자이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저 말을 탄다면 인간을 초월한 거라며 조용히 할 말만 하고 물러가려던 순간 접수처를 물어보는 남자의 물음에 위치를 알려주는데 접수처에 모래 가득한 주머니를 내려놓는 누군가. 주머니에 담겨있던 에메랄드를 건네며 참가 신청을 마치고 곧이어 타고 갈 말에 대해 묻자 この足のみで大陸を横断して優勝する 시간은 지나 시작까지 단 5분을 남긴 시점, 스틸의 개사와 함께 수많은 참가자들이 준비하던 가운데 말에게 이끌려온 조조가 나타납니다. 피나는 노래구로 말과 신뢰를 쌓는 데에 성공한 조조는 철구의 정체가 회전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자료를 향해 투지를 불태우자 그런 조조에게 경험을 가진 늙은 진말을 고른 건 옳은 선택이었다며 한 가지 힌트를 건네줍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말에 타려는 의지마저 가졌는데 왜 그것을 쓰지 않냐는 것. 레이스 시작 2분 전 모든 기수들이 출발선에 정렬하고 얼마 안 남은 시간 속에서 답을 찾던 그때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몸을 움직이는 조조. 그 결과 드디어 말에 올라탄 조조. 바라던 희망이 회전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조조가 철구의 비밀을 갈구하던 그때 스틸볼런의 첫 번째 스테이지 15,000m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시 스테이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스틸볼런 레이스의 6,000km는 각 특징을 가진 총 9개 스테이지로 나눠지며 스테이지의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과 별개로 상금 10,000달러와 함께 1시간의 타임 보너스, 앞 선수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단 하나의 수단으로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후반까지 버텨낼 전략이 중요한 시점에서 단 한 마리의 말이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주는 말의 세계점 번호는 636번 자이로 제펠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조조는 초반부터 달려나가는 모습에 이해할 수 없던 순간 자이로의 질주로 인해 다른 말들이 흥분에 날뛰기 시작하죠. 그 결과 다수의 기수가 낙마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이로의 뒤를 쫓는 익숙한 누군가, 우승 후보 중 하나인 디에고 브란도, 디오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리안이 낙타를 탄 다른 우승 후보 우르무드 압둘이 치고 나옵니다. 말 2배 길이의 보폭과 1.5배의 체중을 가진 낙타의 특징을 이용해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압둘. 그 영향으로 자이로가 실속하자 동시에 디오가 치고 나오던 순간 자이로의 손을 떠난 철구. 하지만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압둘이 또다시 격돌을 하려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선인장을 들이받고 맙니다. 그 결과 역으로 낙타에서 낙마하고 낙오되고 말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조조는 자이로의 철구가 보이지 않던 선인장을 찾아낼 만큼 상상 이상의 힘을 가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스타트로부터 1000m 구간 우승 후보였던 압둘이 탈락하면서 다시 선두가 된 자이로. 그 뒤를 디오가 맹렬히 추격하는데 방금 전까지 뒤따르던 디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자이로 바로 옆에서 나타난 디오. 잠시 후 나란히 달릴 정도로 간격을 좁히더니 자이로의 말에 버릇을 읽어내서 잠깐 실속하던 그 순간 자이로를 제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버릇을 이용해 거리를 벌려나가면서 디오를 선두로 다리에 도착한 두 사람. 그때 자신도 모르는 말의 버릇과 디오의 실력에 감탄하던 자이로였지만 버릇 따윈 고치지 않아도 좋다며 다시 철구를 꺼야 됩니다.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디오의 말이 놀라 멈춰선 결과 다시 선두를 되찾게 되죠. 그 시각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발한 이후 이제야 잠에서 깬 한 남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나 늦잠을 자버리고만 이 남자 포코로코. 그는 어떤 점쟁이 할멈에게 50억 명 중 한 명뿐이 행운의 남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레이스에 참여했는데 아무리 봐도 행운과는 거리가 먼 시작을 끊게 되죠. 그런데 곧바로 최호미 선수들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얼굴에 나는 씩 때문에 방해를 받고 말죠. 그런데 동시에 금화 하나가 입에 물려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기묘한 상황에 포코로코가 자신의 행운을 확신하려던 순간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절벽과 선두를 달리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이죠. 말을 제치고 맨몸으로 절벽을 건너는 샌드맨과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포코로코. 사실 샌드맨이 레이스 경로가 아닌 이 절벽으로 온 이유는 레이스 경로를 크게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절벽이라는 걸 모르고 따라온 다른 선수들이 당하던 순간
말과 함께 절벽을 뛰어넘은 포크로코. 하지만 매달리지 못하고 떨어지려던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샌드맨의 조언으로 우연히 들고 있던 로프를 이용해 절벽을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샌드맨의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맨몸으로 참여한 샌드맨을 기묘하게 바라보던 그때 1시간 지각이라는 자체 페널티를 무릅쓰고 레이스 선두 집단 합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조와 자이로를 포함한 선수들이 첫 번째 스테이지 절반 지점을 통과하게 되죠. 포크로코가 조조 옆까지 치고 올라오는 사이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자이로를 경계하던 조조. 그런데 갑자기 경로를 벗어나 잠목립으로 향하는 자이로. 약 1000m를 단축 가능한 지름길로 향합니다. 하지만 자이로가 향한 곳은 그냥 숲이 아닌 잠목립. 나무들이 빽빽하게 밀대어 있는 곳으로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심할 경우 선수와 말 모두 다칠 수 있는 극단적인 루트였기에 그 모습을 보던 조조는 바로 리스크를 알아차리지만 야 저거 진짜 X 같은 생각인데 당장 한다. 그 뒤를 따르는 조조와 포크로코 그리고 그 둘을 따르기 시작한 다른 선수들. 그렇게 선두인 자이로가 잠목림에 들어서는 순간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지는 자이로. 그때 장애물이 가득한 숲속에서 눈을 감는 포크로코. 그 기묘한 모습에 조조가 경계하던 순간 눈을 감은 채로 가속하기 시작하더니 마치 나뭇가지들이 역으로 피하는 것처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숲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조조와 격차를 벌려나가지만 조조 또한 간단히 탈락할 정도로 약한 상대가 아니었기에 포크로코를 제친 그 순간 결국 나무에 부딪혀 낙마하고만 포크로코. 이 전개를 예상했던 조조는 무시한 채로 자이로를 쫓습니다. 그 사이 빠른 속도로 잠목림을 돌파 중인 자이로. 그런데 뭔가 따라오는 느낌에 뒤를 돌아보자 기수 없는 말 한마리가 달려오고 누군가 낙마했을 거라 생각해 방심하던 찰나 그 말에는 낙마한 줄 알았던 포크로코가 매달려 있었죠. 말만 통과 가능한 곳으로 빠르게 질주하면서 1시간 지각에서 1등 자이로 격까지 도착한 포크로코. 독주를 이어나가던 자이로였지만 추격을 떨쳐내기 위해 다시 철구를 꺼내듭니다. 순식간에 갈라진 나무들. 자이로가 그 틈을 이용해 숲을 돌파하고 포크로코 또한 그 뒤를 따르려 하는데 다시 막혀버린 길에 말이 놀라 피해버리고 나무까지가 원래대로 돌아간 그 순간 자이로가 먼저 잠목림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말에 다시 올라탄 포크로코가 쫓기 시작하죠. 방금 전 나뭇가지에 부딪힌 덕분에 그 반동으로 다시 말에 올라탈 수 있었다는 포크로코. 마치 모종의 능력과도 같은 모습에 자이로마저 경악하던 순간 도착까지 4,000m 만에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내리막길에서 어쩔 수 없는 감속이 이어지고 남은 2,000m 직선 코스를 위해 모든 선수들이 힘을 모으던 그때 포크로코 또한 속도를 줄이는데 약해 빠진 소리 말라며 소가 있으니 걱정 말라는 기묘한 존재. 마치 포크로코를 안심시키려 드는 말들과 함께 행운을 가진 포크로코가 반드시 이길 거라며 기묘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자 선두의 자이로에게 넌 이제 자신을 추원할 수 없을 거라며 마치 선고와도 같은 말과 함께 자이로를 제치고 가속하기 시작한 포크로코. 그 모습에 뭔가 속셈이 있을 거라 경계하며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자이로와 조조. 그때 포크로코를 쫓으려던 다른 선수들의 말이 무리한 결과 쓰러지기 시작하고 포크로코의 말 역시 다리에 무리를 느끼더니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덕분에 자이로가 다시 선두를 되찾는 줄 알았지만 분명 쓰러져서 멈췄을 포크로코가 움직이고 있었고 잠시 후 경사를 넘은 자이로의 눈앞에는 소의 시체를 타고 있는 포크로코가 나타납니다. 마치 썰매처럼 올라타 말의 다리를 쉬게 함과 동시에 더 빠른 속도로 내리막을 돌파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자이로는 다시 철구를 꺼내들게 되죠. 그리고 포크로코 옆에 있던 돌을 향해 철구를 날리자 돌 위에 있던 샌드맨이 나타나죠. 철구를 날린 자이로조차 예상 못한 샌드맨의 등장으로 3위로 밀려나고만 자이로. 샌드맨, 포크로코, 자이로 순으로 마지막 2000m 직선 코스 직전 커브길에서 맨몸인 점을 이용해 돌 위를 뛰어넘는 샌드맨. 시속 45km 속도로 말을 탄 선수들을 추월하고 다시 자이로와 포크로코 두 사람의 접점이 이어지던 가운데 마지막 2000m 직선 코스에 돌입하면서 퍼스트 스테이지 우승을 위한 질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명의 선두가 1위를 다투는 사이 침착하게 페이스를 조절하며 기회를 노리던 조조 또한 자이로를 제치기 위해 달리려던 순간 디오가 조조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조의 질주를 역이용한 주법 선두가 만들어낸 풍압을 역이용해 이점을 취하려 하자 선두 3명을 향해 치고 나가는 조조. 하지만 그 뒤를 바짝 쫓아오는 디오. 그 순간 가속과 동시에 일부러 돌을 차올리고 디오의 추격을 뿌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000m만을 남겨둔 시점 선두를 포함한 모든 말들이 지치기 시작하며 페이스 조절에 성공한 선수들만이 달릴 수 있던 그때 바위 위를 달리던 샌드맨의 등장. 지쳐있던 말들 사이로 타리간적인 속도로 선두로 달려나가고 그 뒤를 쫓는 자이로와 접점을 벌이고 있는 조조와 디오. 마지막 포크로코까지 달려들면서 샌드맨 뒤를 바짝 쫓는 4명의 선수들이 일렬로 달려나가고 마지막 100m를 남겨둔 시점 포크로코의 곁으로 또다시 나타난 기묘한 존재. 앞에 있는 나무를 이용하라고 말해주자 나무를 뜀틀 삼아 뛰어오르는 포크로코. 남은 4명을 제치고 선두에 나서는 그럼 포크로코를 추월하는 자이로. 그때 예로운 표정으로 뒤따는 조조를 감탄하는 자이로.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 역풍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조조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죠. 자이로의 등 뒤로 펄럭이는 망토와 고정되어 있는 철구 마치 범선과도 같은 바람의 힘을 얻어냈다는 것을. 그 결과 퍼스트 스테이지 승리는 자이로가 차지합니다.
뒤이어 다른 선수들도 도착하면서 최종 순위 결과가 확정되며 발표되는 순간 뜻밖의 결과가 펼쳐지죠. 1위였던 자이로가 레이스 도중 샌드맨의 주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발각됐다며 순위 하락 페널티가 부여된 결과 퍼스트 레이스의 승자는 바로 샌드맨이었죠. 그리고 뒤이어 버커로커 마운틴팀 조조선으로 순위가 결정되죠. 근데 얘는 언제 왔냐? 찰나의 실수로 인해 1위에서 21위를 떨어지고 만 자이로 분노한 모습으로 스틸을 찾아갔는데 순위 하락으로만 끝난 걸 다행이라고 여기라고 하자 생각보다 따질 생각이 없었던 건지 그냥 화만 내려왔다며 다시 돌아가는 자이로. 그런데 갑자기 샴페인들이 터져나가며 아수라장으로 변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조조에게 다음 스테이지도 따라올 거냐며 조조의 투지를 확인하던 자이로는 레슨 2에 대해 설명합니다. 처음 레슨 1 회전에 이어 레슨 2의 힌트는 근육은 모르게, 근육은 외부 자극에 대해 본능적으로 몸을 지키려 하며 그 지키려는 행동은 근육이 깨달은 결과이지만 철구의 회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시로 조조가 우연히 봐낸 코르크 마개가 손에 쥐고 있었음에도 모를 정도로 회전 중이었고 그 마개가 말에 닿는 순간 회전을 이용해 말에서 내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첫 만남과는 다르게 협력관계를 맺자는 제안을 하더니 함께 다음 스테이지를 통과하자는 인정을 받아내죠. 그 사이 보안관과 함께 퍼스트 스테이지 레이스 코스를 향하는 스틸. 그곳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말에 시체가 발견될 정도로 위험한 레이스라는 건 이미 상정되었으며 각 선수들도 숙지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며 화를 내지만 보안관들이 발견한 시체는 도저히 낙마로 인한 모습이 아니었죠. 보안관들은 이게 동물이나 외부적 요인이 아닌 레이스에서 이기기 위해 선수들을 죽이고 있다며 방해되는 모든 선수를 제거하기까지 피해자는 늘어만 갈 거라고 말해줍니다. 1200m 거리 애리조나 사막 횡단. 첫 번째 스테이지와는 다르게 협력관계를 위해 함께 전략을 짜는 두 사람. 사막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신중한 스타트를 준비하고 또다시 레이스가 시작되던 그 순간 조조의 기묘한 모험 7부 스틸볼런! 이전까지의 긴 이야기를 지나 6부에서 벌어진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조조에 대한 이야기로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물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캐릭터들을 볼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3부처럼 긴 여정과도 같은 레이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다 보니 아직 애니화가 되지 않은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알아서 오프닝까지 만들 정도로 인기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아, 조조로는 애니가 없으면 직접 만든다고. 크크. 만약 자신이 조조 3부를 재밌게 봤고 그 이후 스토리가 궁금하고 애니화 이전 만화책으로 된 조조를 보고 싶고 자이로의 인생 강의 수강을 원하신다면 스틸볼런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스틸볼런보다 3부가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너 가장 멀리 가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니? 멀리 가는 건 멀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멀리 가는 길이 사실 가장 가까운 길이야. 지금까지 분명 조조 보려고 만화책을 띄고 스토리 쭉 보는 가운데 어쩐지 조조 볼령이 나오나 싶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치고 나오니까 아, 이거 조조 없는 저조 작품인가 싶다가 참맞다. 조조를 잊은 만큼 얼마나 캐릭터 개성에 조용 같은 주연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기훈빈이었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